다가오는 12일 미국의 백악관이 전 세계적인 반도체 품귀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반도체 기업들을 한자리 모으겠다 알렸습니다. 주로 미국의 기업들이 소환될 예정이기에 바이든이 공언했던 미국 중심 반도체 밸류체인 형성의 예고라 알려지고 있는데요. 특이한 것은 이 자리에 한국의 기업인 삼성전자 역시 호출됐다는 점입니다. 얼마 전 미국의 텍사스주에서는 삼성전자가 텍사스에 반도체 제조 공장을 지을 수 있다는 말을 하자 15년간 3,200억의 세제 감면 혜택을 줄 수도 있다 했습니다. 여태까지 미국의 주정부에서 특정 기업에게 세제 혜택을 준 것은 최대 10년의 사례가 전부입니다. 얼마 전 글로벌 전기차 기업인 테슬라 역시 텍사스주에 지어질 기가팩토리 공장을 짓는 혜택으로 10년간 520억의 세제 감면 혜택밖에 받지 못하였죠. 자국 기업에게도 주지 않던 파격적인 혜택을 한국의 삼성전자에게 주었다는 것은 그만큼 현재 미국이 한국의 삼성전자에게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크다는 방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텍사스에서 삼성전자에게 역대급 혜택을 주고 백악관에서 삼성전자를 호출했다는 소식을 듣자 비상사태에 빠진 국가들이 있는데요. 바로 중국과 일본입니다. 중국은 미국이 구축하고자 하는 반도체 생태계에서 철저히 배제당한 대상이고, 일본은 미국과의 협업을 통해 반도체 재립을 꿈꾸던 상황이기에 현재 미국이 보이는 움직임에 더욱 당황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이 배경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삼성전자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업용 SSD 시장에서는 2위인 인텔보다 2배에 가까운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소비자용 SSD 시장에서 역시 2, 3위가 힘을 합쳐도 1위인 삼성전자를 따라잡지 못하죠. 그런데 이러한 삼성전자에서 얼마 전 낸드 플래시 업계에 대형 폭탄을 투하하였는데요. 지난 10일 기존의 제품보다 6배 빨라진 고성능을 지녔으면서도 가격은 40% 낮춘 고성능 SSD 제품을 발표한 것입니다. 초격차를 통한 프리미엄 제품군을 선도하는 삼성전자에서 이제는 초격차를 통한 가성비 시장조차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일본 소비 시장에서조차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원래 일본의 PC 시장은 비정상적일 정도로 한국산 반도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만드는 제품이 압도적인 세계 1위 제품군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오랫동안 한국 불매 운동을 펼쳐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러한 일본에서조차 요즘에는 SSD를 구매할 때 자국의 키옥시아 제품보다 삼성전자의 제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일본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던 키옥시아가 안방에서도 처참하게 무너지기 시작한 것인데요. 일본에서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미국과 은밀한 거래에 착수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반도체 기업 키옥시아를 미국에게 넘겨 한국이 쌓아올린 공고한 성을 무너뜨린다는 계획입니다. 삼성전자가 소비자용 SSD 시장에서 32.9%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동안 키옥시아는 11.2%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반도체 기업 웨스턴 디지털은 14.4%, 마이크론은 11.2%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만약 미국의 두 기업 중 하나가 키옥시아를 인수하게 된다면 그 기업은 20% 중반대의 시장 점유율을 지니게 되어 한국의 삼성전자와 경쟁해볼 만한 위치까지 오르게 됩니다. 미국과 일본이 힘을 합치면 얼마든지 한국의 삼성전자를 이길 수 있는 저력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물론 키옥시아는 한때 전세계 반도체 시장을 주도했던 일본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기 때문에 일본이 쉽게 이것을 미국에게 넘길까 하는 의문이 들긴 하는데요. 상당수의 일본 네티즌들은 어차피 미국은 일본과 끈끈한 동맹이고 미국에게 인수당한다 하더라도 직원들은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키옥시아가 일본 기업이라는 것은 변함없다 라며 정신승리를 하는 여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약간이라도 일본이 묻어있으면 일본 유래서를 주장하며 그것이 일본의 것이라 주장하는 일본인들의 특징적인 사고가 반도체 업계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죠. 일본 출신 기업이 동맹국인 미국과 힘을 합쳐 삼성전자를 몰아낼 수만 있다면 어떠한 카드라도 뽑을 수 있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들의 기대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뜻밖의 복병이 나타났습니다. 우선 키옥시아의 현재 기업 가치는 300억 달러입니다. 하지만 마이크론이 현재 갖고 있는 현금성 자산은 81억 달러에 불과하고 웨스턴 디지털이 갖고 있는 현금성 자산은 30억 달러에 불과하죠. 웨스턴 디지털의 경우 전 재산을 탈탈 털어 키옥시아의 지분을 매입한다 하더라도 10%도 채 안 되는 지분밖에 차지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는 한국의 SK하이닉스가 보유하고 있는 키옥시아의 지분율 15%에도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마지막 자존심을 동맹국인 미국에게 넘기는 정신승리조차 한국 기업에 의해 순탄히 진행되지 못하는 절망적 상황인 것입니다. 한편 일본이 2019년부터 전력을 다해 끌어내리고자 했던 한국의 반도체 패권은 날이 갈수록 강성해지고만 있을 뿐입니다. 특히 한국은 그동안 일본이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던 분야마저 빠르게 따라잡으며 반도체의 밸류체인을 재개편하고 있는데요. 일본이 아직까지 세계 1위를 유지 중이던 유일한 반도체 완제품 시장이 있습니다. 2019년 통계 기준 소니가 50%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압도적인 기량을 보여주던 이미지 센서가 바로 그것이죠. 2위인 삼성전자는 16.9%의 점유율밖에 차지하지 못해 이 분야에서만큼은 한국이 일본을 따라잡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상황은 크게 바뀌었습니다. 소니의 이미지 센서 점유율은 46%로 소폭 떨어진 데 반해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29%로 크게 도약한 것인데요. 34%였던 두 기업의 격차가 이제는 17%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지난 29일 중국의 대표적인 중저가 스마트폰 업체 샤오미는 신제품 미 11 울트라에 삼성전자의 이미지 센서 아이소셀 G-Int를 탑재했다 밝혔고, 지난 31일 스트래티지 어널리틱스의 애널리스트 제프리 매튜스는 애플이 다음 스마트폰부터 소니 이미지 센서가 아닌 삼성전자 이미지 센서를 탑재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밝혔습니다. 애플은 2022년 출시하게 될 아이폰에서 잔망경 형태의 폴디드 줌 카메라를 탑재할 것이라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 분야에서 가장 앞선 것으로 알려진 곳은 삼성전기이죠. 지난 3월 삼성전기에서는 광학 10배 줌이 가능한 폴디드 카메라 모드를 개발하였다 발표했는데, 이것을 사용하면 최소화된 크기의 카메라로 인해 이제 더 이상 스마트폰에서 카톡 튀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카메라 모듈에는 삼성전자의 이미지 센서가 탑재되기에 애플이 차세대 아이폰에서 삼성전자의 이미지 센서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하는 것이죠. 갈수록 카메라의 퀄리티에 신경을 많이 쓰는 아이폰이 이미 화소 부분에서는 2억 화소에 다다라 소니를 앞지른 삼성전자의 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태를 우려하여 일본이 2019년부터 시작했던 한국 반도체 때리기는 오히려 한국이 일본으로보다 자립할 수 있는 시기만 앞당기고 말았죠. 얼마 전 한국의 중소기업 동진세미캠에서는 불화 아르건 포토레지스트 개발에 성공해내 삼성전자 D램 양산 라인 공급을 시작했다 밝혔습니다. 그동안 이 시장은 일본 기업들이 독점하고 있었는데, 일본이 한국에 수출 규제를 발표함으로써 한국의 기업에게 절호의 기회가 생겼던 것인데요. 동진 세미캠에서는 네덜란드의 제조회사 ASML로부터 빠르게 신규 장비를 구매하였고, 반도체 인력 채용 등 공격적인 투자를 감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번 수주를 따낼 수 있었던 거죠. 한때 세계 1위 특허 보유수를 자랑하며 중국 반도체 굴기의 상징이었던 화웨이 역시 한국의 독주에 맥을 못 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0년까지 특허 보유수 5,464건으로 3,093건의 2위 삼성전자에 압도적으로 앞섰던 화웨이는 미국의 제재에 처참한 몰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2021년 스마트폰 출하량 전망치는 겨우 4,500만 대로 1위 삼성전자의 2억 6,700만 대에 현저히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다소 황당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양돈 사업에 뛰어들겠다는 것이죠. 중국은 세계 대지의 절반이 살고 있는 세계 1위 양돈 대국입니다. 그리고 화웨이는 힘들게 쌓아올렸던 자사의 ICT 기술이 이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상황이 될 위기에 처했으니 그나마 이것을 양돈 사업에라도 접목시키겠다는 것입니다. AI를 통해 돼지의 건강 상태를 살피고 질병을 감지해 양돈장을 현대화시키겠다는 슈퍼 플랜입니다. 또한 위구르인 식별 시스템으로 발전시켰던 얼굴 인식 기술도 양돈업에 접목시켜 개별 돼지를 식별하고 체중이나 식단 및 운동을 모니터하는 돼지 PT 시스템 역시 시작할 예정이랍니다. 한때 삼성전자보다 더 많은 스마트폰을 팔아치워 한국의 패권을 위협하던 화웨이의 초라한 현주소입니다. 지난 28일 중국의 인터넷 매체 통신망은 중국의 테크 굴기가 빠른 속도로 몰락하고 있다 전하기도 했습니다. 반도체, 스마트시티, 스마트카 등 혁신 분야에서 막대한 정부 보조금이 투입된 사업이 잇따라 중단되고 회사들은 줄줄이 폐업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수조에서 수십조 원이 투입된 대형 프로젝트가 무산되자 중국 공산당에서는 신생사업에 대한 각 지방정부의 무분별한 투자가 과열되고 있다 라며 경고를 할 정도인데요.
잇따른 부실 폐업을 의미하는 란웨이 차오가 중국의 언론에서 연일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화웨이가 차지하던 파일을 빠른 속도로 먹어치우고 있는데요. 지난 17일 삼성전자는 보급형 갤럭시 A 시리즈의 언팩 행사를 열었는데 이때 시장의 반응이 상당히 호의적이었던 것이죠. 일각에서는 중국의 화웨이와 샤오미가 주춤거리는 기회를 틈타 삼성전자가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까지 전부 독식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초격차를 통해 프리미엄 시장을 개척하던 삼성이 이제는 초격차를 통한 가성비도 챙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그나마 중국의 자존심을 지키고 있던 샤오미는 부랴부랴 대응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100만원대의 저가형 폴드폰 미믹스 폴드를 공개한 것입니다. 홍보 영상부터 작동 원리까지 모든 것을 삼성전자의 갤럭시 폴드를 따라한 스마트폰이지만 갤럭시 폴드가 200만원대의 고가를 형성하는 것에 비해 다소 저렴한 100만원대에 출시하였기 때문에 나름 높은 판매량을 높일 수 있을 거라는 전략이 있죠. 그런데 2021년 출시한 미믹스 폴드임에도 2019년 출시한 갤럭시 폴드만도 못한 스펙을 갖추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믹스 폴드의 무게는 317g으로 다소 무겁다는 평가를 받는 삼성 갤럭시 Z 폴드 3의 282g보다 30g 이상 무겁습니다. 일반적인 스마트폰이 100g 중반인 것을 감안하면 스마트폰 두 개를 겹쳐서 들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죠. 소비자들이 굳이 이것을 구매할 이유가 없는 것인데요. 결정적으로 삼성전자가 작년 9월 선보였던 갤럭시 Z 폴드2의 출고가를 기존의 239만원에서 189만원으로 낮추는 결정타를 날림으로써 소비자들이 굳이 저성능의 샤오미 폰을 찾을 이유는 없어졌습니다. 미국이 경제 대공황 이후 최대 규모의 인프라 부양책을 시작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2조 2,500억 달러, 우리 돈 약 2,542조 5천억 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중 500억 달러, 우리 돈 약 56조 4,500억 원을 반도체 분야에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차량용 반도체 부족이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이 차를 만들 수 없는 상황이 되었죠. 이에 반도체의 중요성이 다시금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기술 자립화 노력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국가적 차원의 반도체 생태계 육성에 나서겠다고 공표한 것입니다. 미국 언론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이번 결정에 이렇게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미국 내 반도체 제조 부흥을 위해 바이든 행정부가 나섰다. 이번 발표는 중국의 부상과 경쟁국들의 기술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부양책 발표 날 중국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중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인텔 등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미국은 1990년대까지만 해도 반도체 설계, 제조 등에서 시장을 장악하며 세계 반도체 시장의 최강자로 군림했습니다. 글로벌 생산의 40% 가까이를 차지했으나 오늘날에는 10% 수준을 겨우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인건비가 저렴한 아시아 등지로 이동한 데다 중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경쟁자들을 부쩍 키워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한국, 대만이라는 막강한 강자가 새롭게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 의회는 지난 1월 국방수권법을 통과시킴으로써 반도체 연구 개발 및 투자의 연방정부 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앞서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2024년까지 투자비의 40% 수준을 세액 공제하고 반도체 인프라와 R&D에 228억 달러, 우리 돈 25조 7,10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동안 삼성이나 TSMC 등에 밀렸던 인텔은 미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등에 업고 3년 만에 파운드리 사업 재진출을 발표했습니다. 인텔은 미국 애리조나주 오코틸로에 반도체 공장 2곳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미국의 이런 행보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이 자국 내 반도체 생산 역량 강화에 주력하기보다 동맹국과 연대해서 반도체 공급망을 재검토하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전 세계 대부분의 반도체가 대만 TSMC와
한국 삼성전자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 반도체 공급망을 활용하는 것이 신규 반도체 공장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라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미 의회의 싱크탱크 국가인공지능안보위원회는 지난 2월 이런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선진 첨단 기술을 소유한 한국과 미국 기업이 미국에 많은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이들 국가와 무역 및 투자 관계를 돈독히 해야 한다. 결국 미국으로서는 한국이 최선책이자 정답이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는 자체 프로젝트와 별도로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오는 12일 삼성전자 등 반도체 관련 업계를 초청해 회의를 엽니다. 최근 지속되고 있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난 관련 대책을 논의하겠다는 게 표면적 이유지만 결국 미국 내 반도체 생산 기지를 유치하기 위한 회의의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게 무작정 유리하게 작용하지만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한국, 대만 등 동아시아의 글로벌 공급망이 집중되어 있는 사실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환태평양 지진대에 속해 있는 동아시아의 지리적 취약성과 한일 갈등 등 외교적 문제입니다. 이런 요인들이 잠재적인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미국의 핑계입니다. 반도체의 거점을 다시 북미로 가지고 오기 위한 일종의 모략이라고 볼 수 있죠. 부양책이 발표된 날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는 불확실한 시대에 세계 반도체 공급망 강화하기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지리학적 전문화를 바탕으로 한 현재의 세계 반도체 공급망 구조가 지난 30년간 엄청난 혁신과 생산성, 이용 절감을 만들어냈지만 취약성도 만들었다. 미국 측은 세계 반도체 생산력의 75%가 한국, 대만,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에 집중되어 있다며 미국 경제와 국가 안보, 핵심 인프라 시설 등의 필수적인 10나노 이하의 첨단 미세 공정이 가능한 곳은 현재 한국과 대만뿐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보고서는 2019년 일본의 반도체 관련 부품 수출 규제 조치로 촉발된 한일 갈등이 지정학적 긴장이 확대된 사례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일 갈등에 따른 타격은 반도체 업계를 넘어 세계 전자기기 공급망 전체를 흔들 수 있다. 지난해에는 다소 한일 갈등이 완화됐지만 이 사안은 여전히 민감하게 남아있으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세계 반도체 공급망에 대한 위험은 계속된다. 이런 이유로 바이든은 한국과 일본의 화해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실제로 스가 총리를 향해서 관련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결론은 바이든 행정부가 기술 격차를 줄이기 위해 자국의 반도체 산업을 강화하는 한편 반도체 생산 기지를 미국으로 유치하는 것입니다. 최근 TSMC와 인텔은 애리조나의 공장 건설을 위한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도 텍사스 오스틴, 애리조나, 뉴욕 등을 놓고 미국 반도체 공장 신증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투자를 저울질하고 있는 삼성전자에 적극적인 인센티브 정책을 제시하며 투자 압박 수위를 높여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겉보기에는 구애지만 속내는 압박을 하는 것이죠. 초청 대상자 중에는 삼성전자를 비롯해 미국의 파운드리 업체 글로벌 파운드리와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 GM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중국은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1250억 달러, 우리 돈 약 141조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관련해서 미국의 애틀란틱 카운슬은 이런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임 행정부는 중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중국 반도체 산업에 큰 제약을 가했지만 중국은 14차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자국의 반도체 제조, 경쟁력 향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다. 많은 업계 관계자들은 중국이 이 분야에서 지금은 뒤처지고 있지만 계속해서 발전을 이뤄낼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의 반도체는 이제 조금씩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중국 최대 파운드리 업체 SMIC는 창사 이래 처음으로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중국 경제 매체
중국증권보에 따르면 SMIC는 이날 지난해 실적 보고서를 통해 전년 대비 141.5% 증가한 43억 3,200만 위안, 우리 돈 약 7,439억 원의 이익을 냈다고 발표했습니다.